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초등으로 지원해서 초수로 합격한 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병동에서 1년 2개월 정도 경력이 있고 외래에서도 6개월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회초년생이었고요. 직강에서 1년 풀커리를 타서 초수로 합격했습니다. 제가 다른 학원에서 임수진 교수님이 직강으로 하셨을 때 다녔기 때문에 직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직강에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1월부터 11월까지 다녔기 때문에 많이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들이랑 힘들 때 고민도 나누고 모르는 것도 서로 질문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강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년도 합격자였고 24년도에 합격한 언니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언니가 대학교부터 이제 친했던 언니라서 제가 이제 임용을 준비한다. 어떤 교수님을 추천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임수진 교수님은 보건 임용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강할 만큼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듣기도 했고 제가 12월에 합격 설명회를 여러 교수님을 다녔었어요. 근데 임수진 교수님만이 수강생들을 보면서 나는 이만큼 자신 있다라는 게 저한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라면 내가 믿고 1년 동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따스한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랑 저는 직강이었기 때문에 되게 상호작용이 많았어요. 직강을 다니게 되면 교수님이랑 학습 코칭도 하게 되고 간단한 상담 정도 나가서 끝나고 몇 분 정도 하게 됐는데 임용 생활이 사실 1년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수험생의 불안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저의 불안함과 고민을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따뜻한 이모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강을 처음부터 다녔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이제 다 합격하고 막 맥주 마시자 이런 얘기 하면서 저는 되게 그 수험 생활이 그렇게만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 덕분에. 저는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3월과 4, 6월, 7, 9월, 9, 11월 이렇게 나눠서 임수진 교수님의 풀커리를 탔었는데요. 먼저 1, 3월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 3월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초수였어요. 전공이 A, B로 나눠져 있는지도 몰랐고 전공에 몇 문제가 나오고 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되게 책은 두껍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랑도 상담을 많이 했었고 전년도에 합격한 언니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합격 수기를 다 읽어보면 그때 암기를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1, 3월에는 교수님께서 암기 노트를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총 20문제 정도 주시는데 그거를 스터디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눠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딱 그것만 암기를 했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복습, 읽어보는 정도로 이해를 하자로 목표를 잡고 1, 3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 6월은 이제 조금씩 이 시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잡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합격 수기를 올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내가 2권을 했는데 1권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였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모두들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고 대신 저는 내가 이날 공부한 내용만큼은 확실히 이해한다 라고 목표를 잡았고 이때 되면은 교수님께서 기출분석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출분석표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출 분석 책을 보면은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그걸 다 책에 적어두고 이론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기출 표시를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스티커 붙이고 그래서 단권화를 꾸며나가는 단계가 4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서 9월은 이제 처음으로 시험처럼 답을 써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웃풋을 시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암기를 시작하시고 아웃풋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기출분석표 주신 걸로 제 인출 도구를 만들어서 계속 아웃풋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수님께서 범위를 정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 하루에 어떤 시험을 볼 건지에 대해서 범위를 주셔서 이 범위를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나는 나눠서 공부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인출 도구로 했던 것 같습니다. 9에서 11월은 이제 정말 막바지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인풋과 동시에 아웃풋이 정말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이제 직강에서 보면 선생님 저는 아웃풋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정말 정상이고 계속 아웃풋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험 전날에 1회독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월에서 11월은 이미 단권화가 한 80%, 90% 완성이 되어 있을 거고 선생님들만의 인출 도구가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말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인출 도구로 계속 인출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 노하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만의 구조화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물론 청킹도 따주시고 구조화도 해주시지만 저는 장 독립형이에요. 교육학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스스로 구조화하는 걸 좋아하고 제 구조화대로 암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저는 그래서 1, 3월 상반기에는 정말 구조화하고 청킹 따는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구조화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빈 공간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제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반기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웃풋을 하게 되고 답안을 쓰게 되는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 내 포스트잇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진 찍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서도 이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답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암기할 때, 인출할 때도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4월 달부터 기출분석반에 들어가게 되면 기출분석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출분석표를 활용해서 인출 도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인출 도구를 띄워주셨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표를 보시면 기출 분석표에 교수님께서 검정색 글씨로 기출 연도와 기출 개념 주제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저는 이거를 먼저 보고 어떤 연도에 어떤 기출이 나왔구나, 어떤 게 빈출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반을 수강하다 보면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장이 가능해요. 어떤 개념이 나올 수 있겠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위주로 파란색 볼펜으로 옆에 파란색 볼펜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볼펜으로 저는 교수님께서 확장해 주신 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 빈칸에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시나 이 정도까지 확장이 될까? 근데 알아는 봐야겠다 라는 주제를 적어놨었고 빨간색 글씨로는 제가 확장한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제가 확장한 부분의 기준은 사실 4월에서 4월 말까지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5월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딱 오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저는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한 번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추가를 해나가고 나중에 4월 달에 한 걸 보면 내가 왜 이런 걸 적었지? 라는 게 생겨요. 그럼 과감히 그건 지우시면 되고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모든 과목별로 했었고 공부를 할 때 일단은 일주일 동안 이걸로 아웃풋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시험 전날 목요일이죠.
강의를 들으러 오기 전날에 저녁에 모든 범위를 다 회독하고 이 기출 분석표만 펴놓고 인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을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최소한 2번의 인출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출 분석표를 활용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1차 발표 전과 1차 발표 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발표하기 전에는 시험 다음 날 교수님께서 바로 2차 특강을 여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미리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스터디원을 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특강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명의 선생님과 한 팀이 되었고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경기 선생님은 없어서 저는 경기 초등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번에 경기 평가원 서울 다양하게 면접 특강을 준비한다고 하셔서 이게 아마 지금 준비하신 선생님들께는 2차 면접 특강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4명의 스터디원이 모두 다 초수셨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진짜 혼돈의 카오스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합격했던 언니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서 그 언니의 방향대로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한 활동은 총 4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이다 책을 구매를 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기출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기출을 풀지 않고 2025 예상 문제부터 풀었어요. 그래서 챕터별로 문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자 5문제씩 풀어보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는 다 초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웃풋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풋을 위주로 해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를 준비하시게 되면은 행복한 교육, 다시 학교, 시책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시책은 저희가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그 다음 연도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4년도 시책을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하실 거고 24년도 시책과 25년도 시책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24년도 시책을 분석을 하고 우리 도에는 내가 지원한 도에는 어떤 걸 중점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 이제 25년도 시책은 12월 말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1차 발표 직후 아니면 직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스터디원들이랑 맞춰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육과 다시 학교는 저는 엄청 많이 도움은 되지 않았는데 학교 생활이 어떻고 우리 교육 사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정도라면 그 정도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발표 이후에는 저는 기존에 있던 스터디를 나왔어요. 1차에서는 이제 수원이랑 병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2차 준비를 하면서 1차 발표 이후에는 일주일 내내 만나야 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집 근처로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 발표 이후에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한 세트씩 문제를 만들어 오고 자기가 만든 문제를 제외한 3개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구상형은 8분 정도 맞춰두고 문제를 풀어보고 10분에 맞춰서 발표를 해보고 정말 시험처럼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저는 체력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보면 짧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운동이
굉장히 싫어했고 운동을 싫어했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왜 운동을 해야 돼? 공부할 시간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10월쯤 되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기도 많이 걸렸었고 제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수액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수액을 되게 자주 맞을 만큼 체력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운동 꼭 하시고 하반기에도 힘드시겠지만 30분 정도 시간 내서 홈트나 산책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정말 말에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들거나 안 돼도 아니 나는 합격할 수 있어. 나는 합격할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격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이렇게 좋은 말만 하지만 저도 막 베개에 얼굴 받고 운 적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울면서 밖에 나간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 정도 너무 힘들면 하루 정도는 울고 잊어버리시고 부정적인 감정은 버리고 다음날부터 다시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합격해 라는 마인드로 한다면 멘탈 관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초수인지 재수생이신지 아니면 N수생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초수생이라면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차 준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도 없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더 용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래서 정말 대담하게 수험 생활을 했었고 재수생과 N수생이시라면 이 1년과 2차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고된지 알고 다시 시작하는 그 용기가 정말 멋지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스터디 하시던 선생님이 재수생이셨어요. 근데 그 1차 합격을 딱 받았을 때 아, 붙었다. 아,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길을 다시 선택하신 선생님들의 용기와 그 고민한 시간들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하신 만큼 1년만 정말 열심히 하셔서 같이 교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걷는 선생님들 모두 응원하고 저 또한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제가 합격 수기 글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카페 같은 데 보면 다 비공개 댓글이잖아요. 저는 다 공개로 올려놨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면 저도 도움을 받은 만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